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정말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캡처본이 한 화면에 다 담기지가 않아서 세 화면으로 나눠서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인님, 문정복님, 대건님, 원눈님, 아파플릭님, 유명희님, 김명수님, 김영웅님, 희망의 몽상가님, 구진성님, 백승호님, 장진성님, 박민웅님, 김진성님, 가즈앙님, 아마도님, 한님, 의흥햇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오랜만에 극단적인 흐름을 보였던 나스닥과 채권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제가 지금 상황을 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또 개별 기업 소식으로는 테슬라를 빼놓을 수 없겠죠. 어제 장 초반만 해도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테슬라가 왜 도대체 급반전을 하며 대폭락을 했는지 아마 다들 소식은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대폭락을 기점으로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JB님은 레버리지 투자를 즐겨 하시는데 왜 테슬라 레버리지 상품은 전혀 건들지도 않고 테슬라 본주로만 투자하냐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도 솔직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한 가지 공지사항 전해드리자면요. 오늘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고 어제 시장에 여파도 있고 또 PPI 발표까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어제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변동성이 나름 심할 확률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진행할 생각인데요. 멤버십 게시물을 두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은 프리장 시작하고 9시 45분에서 10시 사이에 올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게시물은 본장 시작하고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6월 CPI였습니다. 근데 6월 CPI 수치가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좋게 나왔어요. 근원 수치는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헤드라인은 심지어 전월 대비 마이너스가 떴습니다. 거기에 또 결정적으로 주거비가 그동안 0.4에서 끈질기게 버티던 게 0.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쯤 되면 슬슬 침체 걱정이 피어날 법했지만 같은 시간 발표된 신규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고용시장은 여전히 튼튼하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한마디로 경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인플레가 잘 잡혀가고 있다. 연착륙 혹은 골디락스다 라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었고요. 지표 발표와 동시에 채권 가격이 매우 폭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나스닥 증시의 반응이었어요. 생각보다 강하게 오르지 못하고 밋밋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CPI가 잘 나와도 너무 잘 나온 거죠. 가뜩이나 파월이 지난 이틀 동안 금리 인하 관련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도 있는 상황에 실제로 CPI까지 너무 좋게 나오니까 단기적으로는 주식보다는 채권이 유리하겠는데 라는 심리가 시장에 퍼지면서 자금이 채권 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은 이런 겁니다. 아니 근데 인플레 잡히고 금리 인하하면 채권도 좋지만 주식시장도 계속 좋은 거잖아. 심지어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금리 인하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연착륙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금리 인하인데 그렇다면 이제 오를 만큼 오른 빅테크와 반도체를 계속 쥐고 있기보다는 금리 인하 수혜를 더 강하게 볼 수 있는 중소형주로 갈아타야겠다. 러셀이 답이다. 부동산주가 답이다. 은행주가 답이다. 이런 심리가 시장에 퍼지면서 빅테크와 반도체주에서 자금이 많이 빠졌고요. 그렇게 빠진 자금이 시장에 골고루 잘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들이 투자하는 게 워낙 기술주나 반도체주에 치중되어 있어서 거기에 심지어 TQQQ나 SOXL 같은 레버리지 투자도 많이 병행하다 보니까 막 되게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공포가 느껴지지만 막상 시장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자금 이동이 굉장히 건강하게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쯤에서 이제 이런 질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빅테크랑 반도체주는 한동안 자금이 싹 다 빠지고 주가도 폭락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분간 좀 더 부진할 수는 있는데 그 하락폭이 그렇게 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아 역시 빅테크랑 반도체밖에 믿을 게 없구나. 얘들이 진짜 돈은 끝내주게 잘 벌긴 하는구나. 라는 심리가 퍼지면서 다시금 시장의 자금이 쏠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분간 하락을 한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장 초반만 해도 좋게 잘 상승하다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대폭락을 했어요. 블룸버그발 기사 때문이었는데요. 8월 8일 예정되어 있던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10월로 미룬다는 카더라 소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소식에 대해서 머스크는 딱히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도 않고 그래서 시장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로보택시 기대감으로 인해 그동안 좋게 상승하던 테슬라 주식을 순식간에 던지며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아쉬운 소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테슬라를 던질 소식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면 추가적인 시제품 작업을 위한 작업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연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게 로보택시를 한 종류만 선보이는 게 아니라 최소 두세 종 이상을 짠 하고 공개해서 투자자들에게 더 임팩트 있는 행사를 이끌기 위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건 단타로 테슬라를 접근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장기 투자로 테슬라를 접근하신 분들은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더 기대감을 안고 기다려줄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요. 일상생활 하다 보면 순식간에 확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를 좋아하는 JB는 왜 테슬라 레버리지
레버리지 투자는 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몇 년 전에 삼슬라 관련 영상으로 해서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저의 생각은 그때와 같습니다. 테슬라는 그 자체로도 변동성이 이미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보면 테슬라가 순식간에 8% 넘게 폭락했잖아요. 테슬라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16%가 빠졌다는 얘기고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24%가 빠졌다는 얘기죠. 나스닥 지수나 반도체 지수가 순식간에 10% 가까이 빠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인 TQQQ나 SOXL이 하루에 30% 가까이 빠지는 일은 정말 일어나기 힘듭니다. 역사적으로 아예 없진 않지만요. 근데 테슬라 차트를 한번 보시면 10% 정도의 상승과 폭락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틀 연속 하루에 10%씩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3일 연속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테슬라는 그 자체로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주식이에요. 레버리지가 하나도 묻지 않은 테슬라 본주도 이 정도인데 레버리지 상품이라면 그 충격을 멘탈적으로 버티기가 힘듭니다. 순식간에 막 고점 대비 8, 90%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면 이후에 테슬라가 쭉쭉 상승을 한다고 해도 주가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는 그냥 본주로만 하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 테슬라의 미래 계획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장기 투자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스닥이나 반도체 섹터만큼 믿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테슬라가 잘 나가봤자 어쨌든 개별 기업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나 반도체 섹터는 재작년같이 극단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과감하게 춤에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오히려 희망을 갖고 더 좋아할 수 있었지만 만약 테슬라가 일이 뭐가 잘 안 돼서 주가가 극단적으로 많이 빠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막 20불까지 떨어지고 10불까지 떨어지고 했을 때 그때도 나는 테슬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과감한 추매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의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테슬라 레버리지에는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대로 테슬라의 미래가 잘 펼쳐진다면 굳이 레버리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테슬라 본주 자체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리스크를 더 추가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늘 밤에 뭔가에 매수를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평소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프리장 시작하고 9시 45분에서 10시, 본장 시작하고 11시에서 11시 20분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